자, 꿀 어때요? 꿀맛이지. 꿀 빠는 중. 좋은 꿀이라면. 그죠? 이게 밀랍으로 꿀집을 이렇게 덮어 놓은 게 이게 농도가 충분히 그게 농축이 돼 가지고 그 농도가 진해지면 자기들 이제 밀봉을 저장하려고 밀봉을 하는 거거든. 네. 밀봉이 돼 있는 꿀이 좋은 꿀. 물론 이제 성분이나 이게 어디에서 출처가 어디냐 이거는 모르겠고 농도만 봤을 때 진한 꿀이지. 꿀 되게 잘하시네요. 어렸을 때부터 꿀 좀 따랐다고. 예, 이제 돌아갑니다. 여기서 현대모터 스튜디오 서울까지 187km, 현대의 시간 그 행사 있는데 거기로 갑니다. 지금 배터리 전량이 90%니까 어저께 배터리 충전했어요.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또 가면서 뭐 동성 등등해서 귀찮다. 그냥 어저께 저녁에는 어차피 여기 시간이 남잖아요, 제가. 그래서 그냥 충전했습니다. 이 앞에 50kW짜리로 충전했는데 제가 36%에서 충전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대략 때려서 15,000원. 박 실장입니다. 아니 그냥 네. 조심해서 가라고. 네, 어차피 볼 거잖아. 어차피 볼 거잖아요. 안 갈지도 모르잖아. 안 갈 거예요? 전화해봐야겠네. 안 갈 거예요? 사진만 있다 그러면 안 가. 진짜 사진만 있으면 안 가고. 아니야. 아까 그 보도자료 보니까 이때 폰이 쿠페 있대? 예, 복원한 거 있대요. 그럼 가야지. 3층에. 3층에 있대요. 예. 2시. 예, 뭐 지금 10시 9분이니까 어쨌든 2시에 가는 거잖아. 예, 도착하면 12시 36분인데 어차피 한 번 쉬니까 1시쯤 도착하겠네. 그죠? 뭐 그러겠지. 예. 근데 어차피 2시 타임이잖아. 예. 그냥 뭐 이게 뭐 이렇게 많이 달아놨어? 저기도 달아놨네. 뭘요? 이거? 예. 야, 애쓴다. 이 선루프도 있잖아. 예. 가면서 그럼 어디서 만나서 저 뭐야? 커피 한잔 해도? 어디쯤에서 만날까요? 그러든지 문막 휴게소. 콜. 오케이. 예. EV6 GT 저 한 달 빌렸대요. 기아 셀렉션인가 거기서 한 달 빌렸대요. EV6 GT. 지금 차가 벨로스터 1.6 터보 수동 하나 샀는데 내가 보기엔 힘든데 힘들어서 못 타고 다닐 건데 어쨌든 여기서 어저께 밤에 저녁에 충전을 했는데 그냥 대충 잡아서 15,000원 했는데 저기 딱 90% 끊기더라고요. 근데 저 테슬라 모델 3는 제가 어저께 여기 아침에 9시 반에 왔잖아요. 9시 반에도 저기 서 있는데 저기 충전기 2개거든요. 지금도 서 있어요. 충전도 안 하면서. 어저께 밤에도 충전 안 하고 있었거든요. 계속 안 하고. 그래서 어저께 박 실장님도 저 테슬라 충전 안 하고 있다고. 어쨌든 저희가 50kW짜리인 것 같은데 속도가 꾸준하게 49는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차이가 있어요. 타이칸 시승차 갖고 온 선배가 바로 옆에서 했는데 그 차는 38, 39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그 속도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크라운 시승에 정리를 해보면요. 뒤에 따라온다. 어저께 제가 자면서 곰곰 생각을 한 번 더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상품성이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맨 처음에는 이 차를 실물로 보기 전까지만 해도 이제 가격은 먼저 보잖아요. 그래서 뭐 생각보다 가격이 그렇게 나쁘진 않네. 막 되게 비싸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아주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왜냐면 이제 사이즈가 있고 또 도요타의 기함이고 그래서 생각보다 막 되게 그렇게 비싼 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를 타고 보니까 좀 비싼 것 같아요. 좀이 아니라 많이. 왜냐면 사양이 빠진 게 되게 너무 많습니다. 사양이 빠진 게. 그래서 이 정도의 사양이 빠지면은 참. 그래서 어저께 뭐 저녁 먹으면서 또는 저녁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술 한잔씩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기자 또는 선배랑도 얘기를 했는데 대체로가 아니라 좋게 평가한 사람이 한 명도 없던데. 좋은 소리가 안 나와요. 제가 보기에도 2.4는 하체 승차감 있잖아요. 그거는 정말 끝나주게 좋습니다. 하체 승차감은 그게 전자제어 가변댐핑 서스펜션인데 그냥 웬만한 에어 서스펜션 있는 차보다 더 좋은 것 같아요. 승차감이, 그 하체의 승차감이. 그래서 그거는 정말 끝내준다. 제가 이제 2열에 탔을 때
캠코더로 다른 차들 이렇게 찍잖아요. 그러면은 서스펜션이 좀 바운싱 처리가 안 좋거나 그러면은 캠코더의 손떨방으로도 커버가 안 되거든요. 근데 얘는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하체의 승차감은 진짜 최고 수준이다. 다만 장점은 딱 거기까지다. 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죠. T의 오기 하체의 승차감. 그거 말고 다른 장점이 뭐가 있냐? 곰곰 생각을 해보면은 딱히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그 2.4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막 이렇게 연비가 막 되게 좋은 것도 아니고 공인 연비가 11.7인 같은 그런데 되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하이브리드 치고 출력이 물론 높긴 하지만 348마력. 그래서 뭔가 그 적어도 공인 연비로 보면은 그런 그 효율 면에서도 굉장히 딱히 되게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거보다 잘 나오긴 하겠지만 실제로 주행을 하면은. 그래서 어저께 또 자면서 또 곰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국내에 팔고 있는 저 크로스오버 있잖아요. 저거는 딱 미국 감성 아닌가. 그러니까 대부분 국내에서 팔리고 있는 도요타 렉서스는 거의 미국 시장용 차인데 그냥 딱 그거 만들듯이 저 크라운 크로스오버도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요즘에 SUV 크로스오버가 인기라고 하지만 저 차는 크로스오버 중에서도 더 크로스오버 돼서 뭔가 되게 이거저거가 되게 많이 섞이는 성격. 그러니까 하이브리드는 기존의 토요타 하이브리드와 느낌 거의 비슷한데 그 디자인이나 패키징은 되게 이거저거 많이 섞인 그런 느낌이어서 좋게 얘기하면 잡탕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뭔가 이도저도 아닌 뭐 어쨌든 그래서 와 크라운이다. 크라운 혜택. 크라운 싼더가 맛있죠. 참고로 크라운이 왕관이라는 뜻인데 도요타가 왕관 좋아하나 봐요. 캠리 있잖아요. 캠리도 그게 미니 크라운인가? 그런 뜻이에요. 크라운 싼도 아직도 팔기는. 그리고 실내 구성을 보면은 완전 새 차잖아요. 가장 최근에 나온 그거 대비해서 그러니까 기존의 실내의 그런 디자인이나 뭐 일부 버튼 이런 거는 그냥 여전히 예전에 쓰던 거 그냥 잘 쓰고 있고, 그래서 진짜 보수적이구나 얘네들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도요타의 기함이잖아요. 센츄리 사실상 그거는 뭐 그냥 그런 거고, 걔 빼면은 이게 도요타라는 세계 1등 자동차 회사의 기함인데 크로스오버긴 하지만 그 1등 회사의 기함치고는 실내 퀄리티가 많이 올드하죠. 그래도 1년 정도 괜찮은데 막 이게 뒤로 갈수록 옛날에 쓰던 거 그냥 그대로 쓰고 있네. 막 2열 송풍구 이런 거, 2열의 열선도 1단계고 또 나름 6,500짜리인데 뒤에 뭐 블라인드 이런 것도 없고, 그러니까 뭐 실내에 고급감이라는 거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크라운은 국내 한국에 출시했을 때 딱 이 정도 가격이 포지션이어야 돼. 왜냐면 또 ES랑도 렉서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가격에서 포지셔닝 해야 돼. 딱 이렇게 미리 정해놓고 그럼 이거에 맞춰서 사양을 해라 하니까 그렇게 2.5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빼다 보니까 지금 같은 사양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현대 기아차 때문에 대중 브랜드의 수입차는 점점 차 팔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현대 기아차가 워낙 사양을 한 10년 전부터 좋게 하기 때문에, 특히 깡통에도 기본형으로 들어가는 게 지금 꽤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눈높이가 높아져서 좀 힘듭니다. 브랜드 밸류가 되게 좋지 않은 이상. 어저께 다른 선배는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는 우리는 좀 되게 그 빠른 템포에 익숙해져 있고 살고 있어서 이렇게 약간 좀 그 느린 템포는 좀 진짜 상당히 좀 올드해 보일 수 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거 되게 전적으로 동감을 했고, 박 실장님 같은 경우에는 어저께 그런 말 하더라고요. 박 시장님이 원래 전직 저거예요. 아모레 화장품 연구원. 그래서 자동차는 아니지만 그 화장품 회사 다녔을 때를 예로 들면은, 그러니까 내부에서는 우리들 이번에 좀 많이 바꿨어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밖에서 봤을 때는 별로 안 바꿨다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대요. 그래서 도요타도 좀 그런 게 비슷한 게 아닌가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는 다른 선배는 세계관이 다른 게 아닌가. 근데 그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도요타는 어쨌든 1등이잖아요 지금. 어쨌든 1등하고 잘 팔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저기서. 그러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1등하고 있으면은 보수적이 됩니다 진짜. 사람이 가진 게 많을수록 보수적이 된다고 하잖아요.
가진 게 없으면 이제 급진적이 되고, 자동차에서도 그런 게 아닐까요? 괜히 급격하게 바꿔서 현재의 위치를 잃어버리거나 폭망하느니 보수적으로 가서 천천히 좋게 만들자, 뭐 대략 좀 이런 마인드가 아닌가. 반대로 이제 그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회사들은 2등, 3등, 뭐 5등, 6등은 변화를 좀 세게 가져가고 따라잡아야 되니까 뭐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승 전에 이렇게 사양을 보면서 진짜 놀랬던 것 중에 하나가 2022년에 나온 하이브리드인데 아직도 니켈 메탈을 써, 배터리를. 물론 그게 개선된 뭐 바이폴라 니켈 메탈이긴 한데, 야, 그 니켈 메탈 배터리를 아직도 쓰다니. 전 당연히 뭐 리튬, 왜 도요타 하이브리드 넥서스 보면은 니켈 메탈도 있지만 이제 리튬 이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번갈아서 쓰는데 도요타의 기암이고 작년에 나온 차인데 아직도 니켈 메탈을 쓰다니.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EV 모드가 별로 이렇게 가동이 안 되는 거죠. 2.5나 2.3호도 그냥 이렇게 운전하잖아요. 그럼 EV 모드 거의 안 들어와요. 주행 중에는 가속 페달 딱 오프했을 때 그때만 EV 모드가 들어오지, 그냥 전기차 모드로 주행을 한다, 이거는 그냥 아예 기대를 안 하는 게 낫죠. 이거 기존의 도요타 하이브리드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뭔가 공인 복합 연비 있잖아요. 이게 또 현대기가 되게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또 그렇진 않아요. 니켈 메탈 배터리 갖고도 2.5가 크라운 21인치 휠 끼고도 KL 1.6 하이브리드 있잖아요. 그거보다 연비가, 공인 연비가 조금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야, 니켈 메탈 배터리 쓰면서도 또 저렇게 연비가 더 좋은 거 보면은 저것도 저것대로 참 대단하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휠도 더 크면서 대신에 타이어가 좀 얇긴 하죠. 그러니까 21인치 타이어인데 폭이 둘두로. 그래서 다들 야, 21인치 타이어인데 둘두로가 있어? 되게 좀 변태적인 사이즈죠. 저거 아마 나중에 구하기도 힘들 건데, 21인치에 둘두로. 어쨌든 고속도로 올라오면은 지금부터 그냥 크루즈 컨트롤 108에 맞추고 갑니다. 뭐 빨리 안 가요. 어차피 시간이 많기도 하지만 또 충전하기 싫어서.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배터리 잔량이 90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강남 모터 스튜디오 갔다가 집에 갔다가, 그리고 내일 또 오전에 G70 하남시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시승에. 그러니까 그것까지 갔다 올 거를 또 충전하기 싫으니까 그냥 생각해보면은 천천히 가는 거와 뭐 빨리 가서 충전을 한 번 더 하는 거, 그게 제가 보기에는 시간이 쌤쌤이거든요. 더 걸릴 수도 있어요. 빨리 가서 빨리 달려서 충전하는 게. 그래서 그냥 천천히 전비운전. 이래서 전기차 타면 운전 천천히 하는구나. 근데 의외로 EV6 GT 타고 되게 뒤에 천천히 따라오네. 저는 그냥 막 달릴 줄 알았는데. 근데 저기 박 시장님도 저 GT 라인보다 GT가 더 승차감이 좋대요. 제가 보기에도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저거 한 달 뒤에 이제 반납이니까 반납 전에 언제 한번 저기 헤일이 한번 놀러 오라고 저도 다시 한번 타보게 얘기를 했죠. 온대요. 아니 근데 이 차는 왜 무슨 저 트렁크인가 하여튼 저 날개인가 해서 이렇게 플라스틱 부딪힌 소리가 나지? 저기 저 뒤에서 들리거든요. 선반인가? 어쨌든 저 플라스틱 소리가 주행하잖아요. 그러면 계속 들려요. 무슨 물건이 있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지금부터 내려가는구나. 어쩐지 생각보다 전비가 안 나오더라. 지금까지 전비가 6.4. 파크로시에서 42km 운전했는데 6.4, 6.5. 어쩐지 이게 지금부터 구간단속 19.5km예요. 진짜 길다.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길지 않나? 19.5가 진짜 길다. 저는 이 구간단속에서 자동으로 속도 줄여주는 거 있잖아요. 참 좋긴 한데 이게 딱 99로 보통 거의 대부분 99로 맞추잖아요. 이거는 좀 약간 불만이에요. 꼭 99로 100으로 하지. 꺼야 되겠다, 통풍. 박 시장님도 비슷한 얘기 하던데. 제가 어저께 탔던 차가 2.4, 2.5 이렇게 탔잖아요, 순서대로. 근데 통풍의 느낌이 달랐거든요. 박 시장님도 그러던데. 내가 처음에 탔던 2.4는 그 수압 운전자 체인지 그때까지도 시원한 바람이 안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왜 다르지? 저는 제 차만 그런 줄 알았는데. 졸려. 안 돼, 졸지마. 그쵸, 졸면 안 됩니다.
졸음운전하면은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는 뭐 결과도 있잖아요. 근데 뭐 저는 운전해서 졸질 않아서 체질이죠, 체질. 지금까지 배터리 79% 남고 주행 가는 거리 411. 좋았어. 아 진짜 어저께 그 15,000원 쓰는데 피눈물 나던데. 충전을 돈 주고 가다니 15,000원.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가면서 내 시간을 뺏기고 뭐 이렇게 약간 스트레스를 받느니 어저께 저녁은 뭐 딱히 할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남는 시간에 충전하는 게 낫다 라고 판단을 해서 잘한 것 같아요 진짜. 어쨌든 어저께 HD 크라운 그게 2.4만 있어요. HD가 그거 보다가 이거 보니까 HD 정말 잘 보인다. 그러니까 저기에 지금 경로가 나오는 게 너무 좋네요. 잘 보이기도 하지만 저 크라운은 HD에 내비게이션 경로 그거 안 나와요. 저 그거 보고 또 약간 또 의아했네. 아니 모니터 그 내비게이션 그 UI 이런 거 보면은 신형 NX 있잖아요. 그거가 똑같거든요. NX는 HD에 내비게이션 그거 나와요. 근데 크라운은 안 나와요. 그래서 이 크라운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는 걸 얘기하려면은 좀 되게 시간이 필요합니다. 박 시장님이 그래서 너무 많아서 뭐가 없어요 라고 설명하는 걸 까먹었대요. 근데 제가 느끼기에 국내에서 미국 차 회사와 일본 차 회사는 약간 좀 대략 느낌이 약간 좀 비슷해요. 약간 좀 공무원 같고 직원들도 잘 안 바뀌고 그리고 특히 일본 차 회사의 국내는 되게 보수적입니다.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왜 일본 차가 좀 보수적이라고 하잖아요. 잘 안 바꾸고. 근데 국내 그 일본 차 회사들 직원들도 되게 보수적이어서 심지어는 그 말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요. 진짜 말도 되게 조심스럽게 해요. 어쨌든 대략 이쯤 오잖아요. 지금 이제 횡성 휴게소쯤인데 이쯤 오면은 이제 슬슬 차들이 늘어나서 뭔가 이제 ACC를 켜고 그냥 이렇게 딱 가기가 약간 좀 어려운 상황이 생기죠. 왜냐면 차들이 이제 드문드문 있으니까. 왜 차들이 진짜 멀찍이 뚝뚝 떨어져 있으면 모르겠는데 이제 애매하게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속도가 늦어지거나 또는 이제 원활한 걸 위해서 또 살짝 가속을 하거나 이제 그런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AC만 계속 켜고 가기가 좀 힘든 상황이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미국 같으면 모르겠는데 미국은 저 워낙 차가 없으니까. 저기서 예전에는 도대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있는데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도대체 왜 있는 거야? 왜 필요해? 라고 의문을 가졌는데 제가 작년에 미국에서 운전을 하고 나니까 일반 크루즈 컨트롤도 필요하겠구나 여기서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만약에 이렇게 가잖아요. 프리웨이에서 거의 2차로인데 그러면 이제 애매하게 그러니까 미국의 프리웨이가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가요. 비슷비슷한 속도로 대략 뭐 똑같은 속도 아니면 1, 2마일 차이로 가는데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ACC는 그 차간거리 때문에 이만큼 떨어뜨리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속도가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차라리 그냥 일반 크루즈 컨트롤 하면은 그냥 최대한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쭉 가겠구나. 그래서 일반 크루즈 컨트롤이 필요하긴 하네 여기서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막 40km 그러면 진짜 딱 한 11시 지금이 정각 11시거든요 11시 한 20분 25분쯤에 30분쯤에 간단하게 뭐 하나 먹고 가면 되겠군요. 여기는 제한속도 80 대박. 여기 제한속도 80 구간단속이에요. 대박. 고속도로에서 대략 뭐 한 107, 108 달리다가 이렇게 여기서 갑자기 80 제한속도잖아요. 달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한 30km로 달리는 것 같아요. 속도감이 엄청 낮죠. 야 근데 여기서 연비는 엄청 좋아지겠네. 내리막이죠. 속도 80이죠. 여기서 연비 완전히 다 복구를 하겠네. 지금까지 연비가 7이거든요. 전비가 이렇게 7밖에 안 나와. 진짜 옛말에 아끼다 똥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그 말 딱 맞아요. 이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이 반팔 티셔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제가 갖고 있는 반팔 중에서 제일 비싼 거거든요. 10만원짜리. 그래서 아까워서 그동안 이거 사서 몇 번 안 입었어요. 3년 전에 사서 2번인가 안 입었는데 아끼다 똥 뺐어요. 이렇게 너무 안 입다 보니까 그저께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짐 싸면서 이게 보니까 세상에 별로 입지도 않은 옷인데
여기 약간 여기 누렇게 되고 세상에. 아 아까워. 세상에 진짜 아끼다 똥 냈다니까요. 에휴 이거 어떻게 안 되나? 박 시장님 현재까지 연비 얼마 나왔어요? 전비 예 전비나 연비나 뭐 얼마 나왔어요? 5.3 5.3? 올 때까지다. 예? 올 때까지 아니면 이게 총만 말하는 지금까지 토탈 말하는 거야? 지금 오는 동안 말하는 거야? 오는 동안 주행 정보. 오는 동안에 5.3 아까 그 파크로시에서 여기까지? 그거밖에 안 나와요? 얼마 나오는데? 8. 야. 5.3 아니 박 시장님이 내 뒤에 오니까 더 유리한 환경 아니에요? 조금이라도 바람. 그 정도는 아니지. 내가 뭐 아. 트림 붙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 그래도 아니 어쨌든 아니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 그러니까 박 시장님 빨리 달리지도 않았는데 내가 뒤에서 쭉 봤는데. 그죠? 예. 지금 그 차 기준으로 그러면 예. 100% 하면 몇 킬로 정도 갈 수 있는 거야? 아니 그건 이제 그 운전 습관에 따라 다른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 지금 그 차 기준으로 하면 지금으로 하면은 뭐 한 550, 600 사이? 그러니까 난 이거 지금으로 해도 400이야. 그래요? 아 나는 지금 배터리 78 남고 403. 78이 남았는데 403이 있다고? 예. 그러니까 그거 다 하면 거의 한 5, 600 되는 거잖아. 되죠? 난 지금 82% 남아있는데 315야. 박 시장님 오면서 그 급가속하는 거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한두 번 예. 신호랑 그 앞에 차가 예. 약간 비켜 있을 때 그때 한두 번 쫓아가고 그땐 나도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예. 거의 비슷하게 왔지. 그렇죠. 예. 아 근데 기본적으로 연비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러게요. 와 근데 연비 차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난다. 지금 이거 녹화 중인 거야? 예. 야, 씨, 이게 뽕으로 먹냐? 뭐. 야, 참. 아니, 방송을 녹화를 한다고 사전에 고치를 해야지. 내추럴하게 좀. 아유. 내추럴. 근데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구나 생각보다. 자, 그럼 지금부터 네. 그 동시 출발해서 가속 한번 해볼까? 싫어. 누가 더 빠른지? 됐어요. 차가 빨라서 뭐해? 차가 빠르면 뭐 밥이 나와 떡이 나와. 맞아. 예. 600km 가면 뭐해? 400km만 해도 충분한데. 그래요. 이 차가 더 좋을 줄은 알고는 있었는데 막 이렇게 거의 3 차이가 날 정도로 차이가 클 줄은 몰랐네요. 이게 그 출력 차이보다 전비 차이가 더 큰 게 아닌가 이 정도면. 이게 아마 고속으로 이게 공기저항이 유리하잖아요. 근데 아이오닉6 왜 이렇게 안 팔리지? 아이오닉6 막 저기 한 달 판매량 막 1300대인가 1200대인가 더럽게 안 팔려요. 왜 이렇게 안 팔리지? 못생겨서 그런가? 못생겨서 안 팔릴 수 있어요. 근데 그 못생긴 것만 참으면은 전비 좋고 승차감 괜찮고 나름도 장점이 많은데 어쨌든 출시됐을 때 이 정도의 판매량, 그러니까 그렇게 높지 않은 판매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가서도 이게 판매량이 낮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뭐 처음엔 잘 안 팔렸다가 나중에 판매가 팍 뛴다, 이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자동차 업계에서. 그러니까 잘 팔리는 차는 뭔가 처음부터 잘 팔리고 나중에 가면 좀 수그러들긴 하지만 보통 이제 처음부터 잘 팔리고, 근데 만약 처음에 나와서 폭망했는데 나중에는 잘 팔렸다, 이런 경우는 제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오닉6는 처음에 이제 신차 효과 때만 이제 조금 그때 한 2,000대, 3,000대인가 있었고 그 후로 계속 이제 1,000대 수준이니까 뭐 앞으로도 힘들지 않을까 제가 보기엔 판매가 라고 예상을 합니다. 가는 길에 양평 휴게소가 있군요. 여기서 한번 쉬고 가겠습니다. 저희 양평 휴게소는 뭐 거의 안 오는 곳인데 맞나? 어쨌든 여기서 한번 쉬고 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파크로시에서 여기까지 115.2km 1시간 24분 걸리고요. 평균 전비는 8.2 나왔습니다. 뒤에 몇 나왔지? 예, 간단하게 여기서 호두과자 먹고 갑니다. 점심 패스한대요. 오, 거의 나랑 뭐 같은 수준 아닌가? 저도 점심 패스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애매해서 일단 배가 별로 안 고파요. 제가
연비가 되게 좋아서 간단하게 저 딸기 우유랑 호두과자 제가 샀어요. 제가 호두과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호두과자 좋아한다니까 제가 샀죠. 근데 제가 하나 먹었어요. 그랬더만 또 막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 호두과자 안 좋아한다며 왜 먹어? 아니 제가 호두과자를 안 좋아한다고 했지 안 먹는단 말 안 했는데 참나 진짜 너무하네 진짜. 엊그저께 거치대 있잖아요. 거치대 액션게임 거치대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 그거를 저 한테 하나 줬어요. 저 모토리안의 그 PD가 중국에서 갔을 때 저걸 샀대요. 저거 어떻게 샀지? 저거 단종된 지가 벌써 몇 년 됐어요. 한 3, 4년 됐는데 제가 그때 이미 샀을 때 그때 막 그러니까 재고 같은 거 있잖아요. 한참 시간 지나서 그래서 있다 해서 딱 사잖아요. 그러면 셀러가 사실은 재고 없으면 바로 취소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거 이제 없나 보다 했는데 샀어요. 그래서 저 하나 줬어요. 이야 저거 10만원인데 저거 10만원이에요 10만원. 그래서 제가 호두과자랑 딸기우유랑 뭐 커피 하나 샀습니다. 이걸로 퉁치려고 그랬는데 퉁이 안 쳐지네. 밥도 사야지. 어차피 저 EV6 저 반납하기 전에 헤일이 와서 그거 한번 하긴 했거든요. 먹방. 그래서 그때 밥도 사야죠. 거시에서 사천 탕수육의 그 뜨거운 맛을 한번 봐야죠. 어쨌든 전비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다니 세상에 깜짝 놀랐네. 3이 거의 3 나요. 3 여기 도착했을 때 제가 8.2 저 EV6는 5.5 그러니까 거의 3 나잖아요. 그래서 2.8 2.7 차이면은 전비가 이게 차이가 엄청 많이 나는 건데 그것도 그렇고 이 차도 대단한 게 이게 지금 거의 고속도로잖아요. 거의 고속도로인데도 불구하고 전비가 이게 8이 넘었으니까 진짜 이게 못생긴 거 빼고는 다 괜찮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서울 그 강남 모터 스튜디오까지 78.2km 남고 1시간 7분 걸립니다. 저 호두과자 근데 생각보다 맛있던데요. 보통 이제 휴게소에서 파는 거는 좀 맛이 없잖아요. 박 시장님이 고속도로 휴게소 그 호두과자 그 매니아인데 호두과자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호두과자는 휴게소가 맛있다 라고 하네요. 뜨끈뜨끈하게 어쩐지 뜨끈뜨끈하더라. 그래서 이번에 다시 느꼈지만 아이오닉6가 전비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못생긴 거 빼고는 뭐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이 차를 뽑아서 한 지금 7개월 8개월이 지났는데 전체적으로 다 만족합니다. 그래서 이 차가 월드카 오브 더 이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대략 이해가 돼요. 이 정도면은 뭐 종합적으로 해서 월드카 오브 더 이어를 받을 만하다 라고 저는 대략 납득을 했습니다. 근데 디자인 오브 더 이어인지는 좀 이 차가 월드카 오브 더 이어에 이어서 그와 함께 디자인 오브 더 이어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건 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대략 뭐 이해는 하죠. 예, 동서울 톨게이트에 왔습니다. 이제 26km밖에 안 남았어요. 멀다. 정선이 요금 5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잔액이 178,780원입니다. 17만원 18만원의 장벽이 20만원 무너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그냥 쭉쭉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정선 왔다 갔다 할 때 톨게이트가 많았어요. 톨게이트가. 예, 다 왔습니다. 이 사거리에서 좌회전 하면은 바로 저 건물 지금 보이는 거죠. 오늘 포니 쿠페 그 복원한 거 그것도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저거 이제 후딱 보고 가려고 합니다. 아까 양평 휴게소에서 여기까지 81.1km고요 59분 걸렸고 평균 전비는 8.6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보다 조금 더 잘 나왔죠. 여기 저 88 구간이 속도가 낮잖아요. 그리고 또 차도 안 밀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좀 연비가 올라갔죠. 지금 배터리 잔량이 59% 남고 312km 주행을 할 수 있으니까 이거 보고 집에 가면은 뭐 내일 배터리 많이 남네. 괜히 어제 90%까지 했네. 더 아까워. 집에 가면은 뭐 대략 넉넉 한 52, 3% 남고 하남 갔다 와도 충분하네. 그래도 또 포니 행사한다고 포니 사진 많이 걸어놨네요. 포니의 시간. 자, 그러면 여기서 주차를 어떻게 하지?
여기 발레 해주나? 자, 포니의 시간이라는 전시회인데요. 야, 진짜 옛날 영상들. 저희가 어렴풋하게 기억이 이건 안 나고요. 흑백 TV는 기억이 납니다. 어디 가요? 우왕 포니2. 사실은 저는 포니2는 별로 기억이 없고, 왜냐면 그때 집차가 포니도 있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기억을 할 때쯤에는 이제 프레스토, 맵시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아버지가 주로 탔기 때문에 사실 포니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거는 열어봐도 된다고 그랬죠? 소리. 와, 근데 소리 끝내준다. 대박. 진짜. 와, 이럴 수가. 이거 저 지바겐이랑 똑같은데 소리가? 아, 진짜로. 네. 이거 지바겐이랑 소리가, 야, 진짜로 지바겐이랑 소리가 똑같아. 대박이다. 소리 진짜 좋다. 찰컥하고. 타시면 안 돼요. 예, 타면 안 되죠. 예. 이거 그거네. 딱 시트가 저 골덴 바지 있잖아요. 겨울에 입던 거. 딱 그 골덴 바지 느낌인데. 옛날에는 이거를 그냥 닭다리라고 그랬죠. 수동 윈도우 닭다리. 아, 옛날에 택시로도 많이 했죠. 와, 근데 소리 진짜 끝내준다. 뭔가 탱 하는 소리 들리네. 일단 근데 닫을 때는 좀 덜한데 예. 여는 소리가 확실히 좀. 그러네. 그러네요, 진짜. 야. 닫을 때는 좀 찰칵하는 소리가 조금 있는데. 예, 근데 열 때가, 와. 이거 원래 이랬나, 포니가? 그러겠지. 그랬, 예전에는 기계를 전부 다 이렇게 하는 물리는 그걸 썼겠지. 그랬나? 소리가 저렇게 좋았어? 세상에. 잠깐. 구니스. 와, 스티븐 스필버그의 구니스. 아. 구니스. 이게 어디야? 이거 종로인가? 와, 코브라. 승양불고. 이거 종로예요? 어디지? 람보3. 맞아. 옛날에 극장에는 이 포스터가 있잖아요. 너무 못 그렸어. 너무 못 그렸어. 그리는 사람들이. 예, 진짜 이거 대형극장인가? 아닌가? 너무 못 그려서 맨날 볼 때마다 웃었는데. 근데 사실 서울에 있는 극장들은 몰라. 이게 대한극장. 아, 내가 대한극장을 별로 안 가서. 야, 야, 라밤바. 이거 내가 고등학교 때 나온 건가? 중학교 때 나온 건가? 미워도 다시 한번. 와. 난 저거까진 몰라요. 저거까진 차가 몰라. 내 세대는 아니야. 예, 미워도 다시 한번. 그래도 보긴 봤어. 왜 박 시장이 알 것 같아. 미워도 다시 한번. 난 영화 매니아잖아. 맞아요. 박 시장님 영화 매니아. 그왜 이렇게 길어? 계단이. 긴 계단이라서. 짜잔. 포니 픽업. 이 포니 픽업은 내가 아니야,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신촌시장에 있었는데 이거. 폰이 외건 실제로 출시가 된 거야? 된 거 아니에요? 그러겠지. 근데 난 근데 어쨌든 이 포니 픽업은 그때 당시에 신촌시장에서 막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이거는 만져도 이거는 지금도 많이. 이거는 만져도 된다고 그랬어요? 콘셉트가 많이. 소리가 약간 다르다. 그래도. 예, 여는 건 같은데 닫은 게 달라. 야, 와, 이 파란색 내장 대박. 이 파란색 내장. 야, 포니 1200, 1400 포니가 새로 와졌습니다. 이게 이때는 이게 표준말이었나? 새로 워졌습니다인데 새로 와졌읍니다. 이때는 이게 표준말이었나? 이게 시대에 따라 좀 바뀌잖아요. 발음도 바뀌고. 승용차의 혁신 5도어 포니2 탄생. 포니 최초의 페이스리프트. 이때는 신문에 페이스리프트가 뭔지도 소개를 했네요. 란 기능과 스타일에서 승용차의 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도 페이스리프트란 말을 쓰긴 썼구나. 월 69,000원으로 포니2 픽업을, 이것도 픽업 장만할 수 있습니다. 36개월 장기 할부 판매 실시. 야, 지금 보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진짜 신기해. 아름답고 경제적인 포니. 1리터의 기름으로 17km를 갈 수 있는. 대박. 이게 포니가 세차 가격은 스탠다드 기준으로
241만 4천 원. 가장 저렴한 가격입니다. 241만 원. 이때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500원짜리 동전도 있던 시절이고 500원이면 되게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었던 그런 시절이죠. 우리 힘으로 만든, 그러니까 이때는 신문도 그렇고 이런 데서 한문을 같이 많이 썼어요. 그래서 옛날에 한문 모르면은 신문 좀 읽기도 힘들고, 더 옛날에는 막 신문에 그 기사도 막 세로로 쓰고 그랬어요. 1238cc 80마력 870kg. 그 아르헨티나에서 가져와서 복원한 거예요. 아 진짜? 아니, 그러니까 아르헨티나에서 가져와서 복원했다는 거냐면 이게 이제 저희가 그 연구소에 보관이 되는 차인데 그 차적을 이제 계속 추적을 하다 보니까 원래 아르헨티나에 수출됐던 차를 이제 가지고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을 위해서 아르헨티나에서 가져온 건 아니고 아르헨티나에 있었던 차를 원본 없는 줄 알았는데 40년 만에 찾은 박스 안에서. 이게 현대종합자동 저기 건설, 이게 정확히 뭐예요 이게? 공장 그걸 했던 분이 예. 그 직원이셨던 분이 이렇게 예. 뭐 정리를 했던 예. 노트를 그대로. 이게 원본이에요? 이게 진짜 원본은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생생하니까. 예. 원본을 다시 이렇게 카피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글씨체는 어떻게 본인이 쓰셨어요? 아니 그분이 쓰신 거죠. 진짜요? 그렇죠. 글씨체는 이게 고유의 거니까. 어쩐지 종이가 너무 깨끗하다 했네요. 이게 울산인가요? 생각보다 재밌네. 생각보다 재밌네. 이건 열어도 돼요? 네. 왜요? 이게 소리가 다 조금씩 다르구나. 아무래도 스트라이커도 오래됐고요. 예. 그다음에 러커도 좀 오래되고. 그러니까요. 각각 다 소리가 조금씩 달라요. 이쪽 문이랑 저쪽 문이랑 또 차이가 나요. 제가 좀 많이 맛이 갔어요. 그래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열었어요. 분석 쪽이랑 이쪽은 소리가 착착 나는데 저쪽은 거의 안 나요. 이게 촬영이 벌써 이게 80. 지금 이거 봐봐, 이거 지금 완전히 다 새로 그러게. 새로 다 만든 거잖아. 너무 새 건데? 포니의 그 말마크가 언제부터 있었죠? 말 마크는 처음 나올 때부터 있어요.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차들은 말 잘 없던데. 뒤에 있어요. 그래요? 그래요? 제가 그것도 도면에 있는 거 그대로. 제가 초등학교 때 저거 뛰다 걸려갖고 예, 숟가락으로 뛰다 걸려갖고 뒤지게 맞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인연이 있어요. 예. 그때는 저 말마크 저런 마크 뛰는 게 유행이어서 맞아요. 예. 또 그때 이제 소분상 그거 떼가지고 어디 가져가면 관물상에서 많이 주고. 그럼요. 예. 그쵸. 있었잖아요. 그때 우린 친구들이랑 그 되게 많이 뛰어갖고 동교동 어디 그 가정집 그 벽담에 숨겨놨다가 걸려갖고 뒤지게 맞았죠. 네. 예? 그때 맞아서 애가 좀 맛이 갔어. 그러니까. 근데 이 폰트는 이게 오리지널이었던가? 붙어있던 그대로. 그래요? 이거는 저희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런 로고들은 저희가 도면에 맞춰서 새로 제작을 한 거고요. 예. 최초고 이 포니는 원래 이 차에 달려있던. 그래요? 박스에서. 그리고 실제로 포니 1 로고가 맞습니다. 2하고도 살짝 다른데 얘는 포니 1 로고. 아니 폰이 로고가 폰트가 저렇게 예뻤나? 예. 이게 포니 1 폰트고 포니 2 폰트 다른. 예. 내려가야죠. 예. 지금 듣고 계신 곡은 2014년 데뷔한 키라라의 곡으로 1980 경음악 큰 잔치라는 곡입니다. 92년생의 전자음악가가 살아보지 못한 시대, 즉 70년대와 80년대의 정서를 상상력으로 채워나가는 곡입니다. 앞으로 이동하시면서 오른쪽을 95원. 70년도에 95원이었군요, 짜장면이. 박물관에서 이번 전시를 특별히 구성했습니다. 8원 29전. 그 당시 문화예술 1970년. 네, 맞아요? 기억 안 나지? 난 69년, 네. 76년도 200원. 200원. 한국의 7, 80년대는 언제나 상당 맞아. 600원이었어요. 맞아. 82년도에. 잠깐만. 짜장면이 1971년 80원. 72년 80원. 100원. 1980년도에 350원. 70에서 80에서 갑자기 올라갔네요. 프로야구 원년에 600원.
이었습니다. 건강 다이제스트 없어요? 야, 그 시절의 이 잡지들. 건강 다이제스트는 없네요. 왜 없지? 그 되게 좋은 잡지인데 그때 중학교 때 500원 주고 샀죠. 건강 다이제스트 없네. 아, 스크린. 하딘도 이런 거 없나? 아, 여기 있다. 아, 그러니까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있는데 건강 다이제스트가 없구나. 안타깝다. 스크린. 예, 스크린. 진짜 많이 그죠, 스크린. 중학시대구나. 중학시대. 중학시대는 별로 본 기억이 없는데. 영화 카드. 어? 중학생도 이게 별로 본 기억이 없는데. 이게 뭐야? 아이 셋이면 남보기 창피하다. 옛날에 70년대, 80년대 한 중반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가 너무 많아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이거 캠페인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 어릴 때 이 얘기 되게 많이 듣고 자랐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막 둘 이상이 되게 많아서 그랬는데 지금은 가져가도 되는데. 아, 그래요? 진짜? 이거 하나씩 가져가도 된대요? 오, 조스. 다는 아니더라도 사만유희. 진짜. 오멘. 아, 오멘. 기억나시는 영화가 있으신가요? 로미오와 줄리. 그 당시 대한뉴스나 뭐 명보가 대표 극장에서 상영이 됐던 영화들이고요. 이거 되면 가져가시나요? 스카피시. 그 당시에 살았던 로키. 추억. 아, 로키는 가져가야지. 젊은 세대들에게 스카피시는. 스카페이스는 기억 안 나. 알파치노의 완전 아니, 그러니까 스카페이스는 희한하게 기억이 안 나. 레이더스. 15분 오멘. 우리 애 주면 대박도 하겠다. 우리 둘째가 완전 영화 광팬이에요. 고스트바스터. 와. 이 텔레비 어디서 구했대? 야, 대박이다. 레드선이야. 대박. 야. 이거 진짜 아저씨들을 위한 행사인가? 야, 비디오 테이프. 골드스타. 옛날에 LG 전신 골드스타.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구했지? 이 텔레비? 그램린. 아니, 저 TV 어디서 구했대요? 이거 뽑으면 어떡한다. 네, 이거를 이제 뽑아서 저기 해당되는 번호를 가져가 번호에 있는 저거 카드를 카드를. 네. 아니, 저 TV 어디서 구했지? 폰이 너 어디서 구할게? 아니, 그러니까 좀 신기하잖아. 저 TV 어디서 구했어? 자동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 쓰이면서 이 공간을 보다 특색 있게 꾸며주고 있습니다. 와. 네, 5층에서 포니 쿠페를 보시고 굉장히 진짜 많은 끝내주네. 반응을 야. 보여주셨는데요. 그리고 3층 드로리아야, 드로리아, 진짜. 포니 쿠페의 실물 차량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선 이 3층은 시간을 초월한 포니 디자인을 경험하실 수 있는 디자인 할 일 없이 나가주고요. 판매는 안 해요? 그 조만간 판매에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예요? 가격이 좀 네, 우선 가격이 명시되어 있는 것들은 저희가 직접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 구조들이고요. 가격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지금 한정판으로 나와 있어서 저희 직원에게 나중에 별도로 문의를 해주시면 지금도 한정판으로 구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구입을 할 수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예, 마침 세차를 안 했는데 또 비도 와주네요. 좋다. 이제 저거 보고 돌아갑니다. 야, 저거 최근에 현대가 한 행사 중에서 제일 좋은데요, 진짜. 저렇게 옛날 거 보면서 되게 좋다 느끼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이를 먹은 거예요. 나이를 먹은 거죠. 아, 뭐 어쨌든 되게 좋네요. 그 옛날 생각도 나고. 저 굉장히 뭐 여러 가지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옛날 생각 제일 많은 건 TV, 흑백 TV. 저 때는 보통 TV라 안 부르고 텔레비라고 불렀죠. 텔레비. 그래서 저는 저게 제일 뭐라 그러죠? 약간 좀 반갑던데. 텔레비. 저 행사 이름이 포니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일단 포니가 메인이긴 한데
이게 단순히 차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차는 그 시대를 또 배경으로 해야지 또 뭔가 또 이해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그 포니가 처음에 데뷔했던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배경, 신문이나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그러니까 포니와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은 뭐 옛날 영화 뭐 이런 것도 같이,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것도 같이 해놨잖아요. 그래서 좋네요. 아니 저거는 행사를 준비를 진짜 많이 한 것 같은데, 진짜 저런 거 다 어디서 구했지? 저런 거 다 고물상에나 있는 거 아닌가? 예를 들어서 옛날 영화 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옛날 영화 카드 그런 것도 다 있고. 그래서 옛날 영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이거 구겨지지 않았나? 이거는 저 마음에 드는 거 몇 개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 영화 뭐 제가 또 다 기억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몇 개 제일 기억나는 거, 예를 들어서 고스트바스터, 조스, 로키, 오멘. 근데 저 이 중에서 제일 기억나는 게 조스. 제가 이제 어릴 적에 조스를 봤는데 이게 그때 워낙 인상적이어서 저 좀 나중에 지나서 막 꿈도 꿨어요. 바다에서 막 상어 나오는 그 정도로 이게 조스가 임팩트가 컸죠. 오맨도 이게 그때 소설, 그때 본 건 아니고 좀 나중에 봤는데, 오맨도 이게 소설이 이게 진짜 무서웠고, 엑소시스트도 무서웠고. 엑소시스트는 제가 AFK에서 봤거든요. 우연히 중학교 때인가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밤에 엑소시스트 봤는데, 야 그렇게 무서운데 뭐 또 끝까지 보게 되더라고요. 야 근데 뭐 저 지금까지 제가 본 영화 중에 제일 무서웠어요, 엑소시스트. 그러니까 옛날에는 TV가 리모컨이 없었잖아요. 드드득 하고 돌리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리모컨이 이제 사람이죠. 사람이 동생 만약에 있다 그러면 바로 차서, 야 네가 저 7번 돌려. 아 맞다, 옛날에 막 7번, 9번, 11번 이랬던 것 같아요. 7번, 9번, 11번. 11번이 MBC고 7번, 9번이 KBS였나? SBS는 좀 나중에 생겼죠. SBS가 80년대 말에 생겼으니까 좀 나중에 생겼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TV 채널이 3개인가 2개인가 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 12시 되면 끝나요. 그 지직 하고 끝나요. 그래서 그때 그렇게 애를 많이 낳나? 그래서 TV가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할 게 없어요. 그 책을 보는 거죠. 자든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자든가 책을 보든가. 뭐 또 나가서 놀 수가 없죠. 통금이 있는데 통행 금지잖아요. 그럴 수도 없고. 어쨌든 그래서 보통 이제 자든가 아니면은 뭐 책을 보든가 공부를 하든가. 뭐 공부를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오늘 전시된 차 중에 가장 인상적인 차는 포니 쿠페. 그러니까 포니 쿠페를 이번에 가까이 본 거는 이제 처음인데, 예전에 이렇게 보긴 봤는데 조금 멀리서. 근데 이번에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인데, 이야 포니 쿠페 진짜 디자인 끝내주네요. 기가 막혀요. 야, 특히 이게 뒤쪽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야 이거 뭐 진짜 디자인 진짜 끝내준다 포니 쿠페. 와, 뒤에 막 유리 면적이 넓어서 막 뒤도 다 보이고 막 끝내줘요. 진짜 깜짝 놀랐네. 야 포니 쿠페가 디자인이 이렇게 좋았나 싶을 정도로 디자인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이제 복원 모델이고요. 공식적으로 복원 모델. 근데 저 그 복원이란 게 이제 약간 저 왜 작년에 복원한다고 발표했잖아요. 그때 저 마북리 어디에서. 그래서 최근에 복원한 그런 모델이긴 한데, 복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게 맞나? 라는 그 의문은 있습니다. 복원보다는 리메이크가 좀 더 정확한 게 아닌가. 리메이크. 왜냐면 그 옛날 도면으로 다시 만든 거기 때문에. 왜 그 노래도 보면 리메이크 있잖아요. 그러니까 리메이크 노래가 그 원곡을 이제 보고서 다시 부르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 포니 쿠페는 복원보다는 그 리메이크가 좀 더 맞는 게 아닌가. 도면도 뭐 새로 어떻게 또 찾았대요. 그래서 어쨌든 진짜 끝내줍니다. 저게 따로따로 볼 때는 별로 감흥이 없었는데, 포니 쿠페 보고 비전 74 보고 뒤에 아이오닉 5 보고 그러니까 그 대략 그게 이어집니다. 아 이런 느낌으로 했구나. 근데 어쨌든 옛날 생각나고 좋았어요. 그 옛날 물가도 이렇게 보여주는 것도 되게 신선하더라고요. 1982년에 그게 이제 꼭 정확한 건 아니겠지만 짜장면이 600원. 그거 보니까 기억이 나요. 맞아요. 그때 짜장면이 대략 그 정도 했던 것 같아요. 500원, 600원. 제가 초등학교 때 500원, 600원 했던 것 같아요. 짜장면이. 프로야구 원년 시절에. 그 더 어렸을 때는 더 쌌고. 근데 그렇게 보니까 이게 그 1년 단위로 그 짜장면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게 그 당시에 우리나라가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한 거죠. 이게 원래 물가가 GDP, 소득 이런 것과 거의 정비례해서 같이 올라가는데 그 당시 70년대 말 80년대에 걸쳐서 그게 경제가 엄청나게 성장한 거죠.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때는 참 못 살았죠. 아까 현대차 직원 얘기 들어보니까 다른 기자들도 다 반응이 좋대요. 그럴 것 같아요. 자동차 기자들 다 좀 나이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럴 것 같아요. 옛날 생각나고. 원래 이게 나이가 들면은 옛날 생각 많이 난다니까요. 옛날 거 좋아한다니까요. 그게 이제 나이 먹은 이제 증거죠. 그 옛날에 그 도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다 있는, 어떻게 그 찾은 건지 참 그 신기하더라고요. 야, 그걸 다 어떻게 찾았지? 물론 그게 원본은 아니고, 그 본인이 다시 쓰긴 한 건데, 어쨌든 그거를, 원본은 그게 이제 종이니까 너무 오래되니까 형체를 알아볼 수는 아마 없겠죠. 근데 본인이 다 직접 쓴 거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까 그 파란색 폰이 있잖아요. 그거는 원래 그게 국내에 있던 게 아니고 아르헨티나에 있었던 건데, 그 아르헨티나에 있던 거를 공수해서 국내로 갖고 와서 다시 복원을 한 거라고 하네요. 파란색 폰이는 색상이 요즘에 그 제네시스의 G70의 레피스 블루, 혹시 그 느낌으로 한 건가? 레피스 블루와 상당히 비슷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지만, 전 진짜 그 폰이 문 닫히고 열리는 소리가 그렇게 좋은 줄 몰랐네요. 지금 와서 보니까. 그거 지금 지바겐 있잖아요. 그거랑 소리가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진 않고 한 90% 똑같은 것 같아요. 특히 아까 박 실장님이 얘기했는데 문 열 때 척 소리가 진짜 굉장히 듣기가 좋습니다. 근데 진짜 내가 이런 거 왜 갖고 왔지? 조스, 로키, 고스트버스터. 근데 실제로 제가 고스트버스터를 본 건 아니에요. 안 봤어요. 그때 그 극장에서 했는데 안 봤어요. 뭔가 좀 되게 유치한 것 같아서. 고스트버스터.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옛날 막 영화관들 밖에 그거 스크린에 보여주는데, 그 중에 하나는 대흥극장 같은데, 대흥극장. 제가 대흥극장에서 그 성인 영화의 시작을 끊었죠. 나인아프 위크. 그 나인아프 위크, 제가 나인아프 위크 맞나? 그거를 제가 언제 봤냐면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일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걸 누구랑 봤냐면은 더뉴 맥스 크루즈 오너 있잖아요. 쟤랑 봤어요. 겨울방학 때. 포경수술하고 일주일 뒤에. 그때는 이제 그런 말이 되게 성행했어요. 포경수술하고 그 실밥 녹는 실밥은 좀 나중에 나왔고, 그때는 일주일 뒤면 그걸 뽑아야 되거든요, 실밥을. 근데 그때 그 실밥 뽑기 전에 좀 그러면은 그게 실밥 터질 수가 있다. 그래서 마음을 바르게 하고 좋은 생각만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말이 되게 많았거든요, 애들끼리. 근데 그때 그 나인아피크의 그 대형극장에서 보러 가자, 나쁜 놈이 진짜. 친구 잘 사귀어야 돼 진짜. 그래서 그때 대형극장에서 봤죠. 어쨌든 그래서 포니의 시간은 생각보다 되게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볼 것도 많고, 이게 꼭 무슨 현대의 포니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것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래서 뭔가 볼거리, 그리고 옛날 생각도 좀 많이 나고 되게 좋은 행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좀 시간이 많았으면은, 그래서 제가 원래 도슨트 투어만 보통 이제 할국 끝나는 건데, 제가 2시 타임보다 조금 일찍 갔잖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도 보고 도슨트 투어도 또 하고 그랬죠. 그래서 시간이 많았으면은 좀 자세하게 꼼꼼하게, 저건 언제 봐요 저런 거, 막 옛날 신문, 옛날 잡지 막 이런 거. 옛날 잡지도 좀 되게 웃긴 게, 이제 그 시절에 유행했던 잡지들 이렇게 쭉 모아놨잖아요. 뭐 중학생 뭐 등등 되게 많은데, 스크린 등등 많은데, 저기서 건강 다이제스트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리더스 다이제스트만 있고 건강 다이제스트가 없더라고요. 다이제스트는 건강이 레알인데, 건강이 레알입니다. 건강 다이제스트가 정말 좋아요. 정말 건강해지는 다이제스트죠. 근데 또 그게 없더라고요. 그걸 빼놓다니, 세상에. 그래서 뭐 이렇게 자세히 보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할 말이 되게 많죠. 그러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바빠서 바쁩니다. 이거 다음 주에 뭐 행사가 또 없으면 모르겠는데, 시승이 다음 주에 바로 또 월화에 EV9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 빨리 오늘 최대한 가서 크라운도 편집을 해야 되고,
지실공도 내일 갔다 와서 또 바로 불이 나게 해야 되고, 그래서 이번에 왔다 갔다 아무 말 대잔치 끝입니다. 예, 모터 스튜디오 강남에서 집까지 32km고요. 52분 걸렸고 평균 전비는 9.3이 나왔습니다. 강변북로가 적당히 밀려서 연비가 잘 나왔어요.